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한다는 절기인 경칩 때문일까요? 날씨가 한결 포근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처럼 훈훈한 마음으로 3월 첫 주 C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첫날 총신대학교에서는 의미 있는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박사가 칼빈 박물관의 사료를 총신대에 전달했습니다. 총신대와 대신대의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는 칼빈 관련 자료를 일평생 수집해 40년 전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칼빈주의 박물관을 조성해 개혁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사역을 해오다 수백 점에 달하는 사료를 총신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62년 동안 간직했다. 내 모교에 기증하게 됐는데 총신대학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메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 박사가 기증한 사료들은 4세기 파피루스와 12세기에 발행한 면죄부, 16세기 칼빈 자료 및 초기 교부의 라틴어 서적 원본 등 모두 희귀성이 높은 진품들입니다. 한편 이날 기증식에서는 정 박사의 아들 정모세 박사가 총신 발전기금을 전달해 부자가 함께 총신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9회 총회 선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총회 선관위가 발표한 제109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와 총회 선거 규정에 따르면 이번 회기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8월 14일부터 제109회 총회 개회 전 토요일인 9월 21일까지입니다. 총회 부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 서류에 개인 공약집을 꼭 추가해야 하며 상비부장 후보의 자격 중 하나인 총회 경력은 4회에서 3회로 변경됐습니다. 후보자를 확정하는 선관위의 자격 심사 기간도 후보 등록 기간 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완료하는 것으로 바뀌는 등 전보다 짧아졌습니다. 후보에서 탈락한 입후보자들의 재심 청구 기간 역시 10일에서 7일로 줄어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짧아진 이의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흘간 목양 아카데미가 진행됐습니다. 108회기 총회 교단 역점 사업인 교회여 일어나라의 첫 캠프였는데요. 3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기도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제1차 목회자 영성회복 캠프는 설교와 전도, 소그룹과 이단 대처 등 목회 현장을 반영한 15가지 강의와 영성회복 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회복은 설교에 있는 만큼 강해 설교를 비중 있게 다루고 설교 클리닉을 운용해 캠프 이후에도 연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단 몇 분이라도 정말 나는 목회의 본질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싶다, 이런 결단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성 회복 프로그램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성경 자료도 현장에서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영성 수련회는 앞으로 4차례 더 진행합니다. 2차례는 담임 목회자를 위해, 나머지는 장로와 여성 사역자를 포함한 부교역자를 위해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청년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대상이 됐습니다. 패기 넘치는 세대. 그러나 사회가 보듬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만큼 그들의 현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들을 향해 가졌던 관심마저 최근엔 시들한 모양새인데요. 이와 달리 청년을 향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지역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한 입 먹고 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청룡동 명성교회를 김희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저녁 청년 여럿이 교회 교육관에 들어옵니다. 이어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밥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청년도 있고 미처 오지 못한 청년에게는 교회가 배달도 갑니다. 매주 화요일 명성교회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갖고 있는 한 입만 먹고 가의 모습입니다. 이 사역은 교회 주변에 원룸촌이 조성되면서 유입이 크게 늘어난 청년들을 위해 교회가 시작한 돌봄 사업입니다. 저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세 아들이 때로는 해외에서 때로는 지방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혹시 밥은 굶지는 않을까?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 청년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의 한 입만 먹고 가는 지역복지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재 구입 비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복지사가 봉사자로 참석해 명성교회 섬김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식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새로운 이웃을 또 맺은 그 청년 1인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지금. 이 공간도 어찌됐든 명성교회 내에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같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성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1인 거주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직접적인 전도를 하거나 교회 출석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저 식구처럼 교제하며 밥정을 나눌 뿐입니다. 저 일단 당근 어플 보고 왔는데 사실 그 교회라는 말을 못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여가지고 이거 괜찮나 싶긴 했는데 막 그런 사실 뭐 따지면 그냥 전도 같은 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너무 어머니 아버지처럼 반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명성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과 맞춤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랑의 쌀통과 희망상자, 긴급재난구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을 섬겨 지역사회에 두터운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청년 세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우리 관악구의 신림동에 그런 작년에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 이런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갖고 희망을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인들과는 식구가 되고 또래 청년들과는 친구가 되는 명성교회의 한 입만 먹고 가 사역.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한 교회의 섬김이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만만만 선교운동을 아십니까? 이 운동은 총회 선교회가 1만 교회, 1만 성도가 월 1만 원을 선교에 후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사역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커피 2잔값만 아껴도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만만만 선교운동. GMS의 홍보팀 이한열 간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구석구석 97개 나라에 2,61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 내에서 GMS를 통해서 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600여 교회를 포함하여서 대략 2,000여 교회, 즉 전체 교회의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를 몇몇 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 모든 교회가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서 진정한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한 것이 바로 만만만 선교운동입니다. 만만만 선교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포커스에서는 청년들을 교회로 초대해 밥 한 상 차려주는 지역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지낼 때 가장 서러운 게 아플 때와 배고플 때라고 하죠. 교회는 어색하고 낯설지만 교회가 건넨 밥 한 끼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